오늘 저격수라고 되어 있네요. 노승일 부장.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출석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승일 K스포츠 재단 전 부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근무는 하고 있죠? 예, 현재 근무는 하고 있고요. 보직은 좀 바뀐 겁니까? 보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못 받는. 그러니까 그냥 직함을 그냥 노승일 부장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제작 운영한 정강춘 전 이사장인가요? 네, 정동춘 전 정동춘, 이사장. 예, 그 이사장이 뭐 계좌를 뭐 봉쇄해가지고 막아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월급은 못 받고 있지만 그대로 부장이다. 네, 맞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전반적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순실 변론을 하러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유영아 이경재요. 두 분 다 최순실 변론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나온 거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그 모함을 하는 누가요?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네. 인신공격과 인신공격. 예, 비방하는 그런 발언들이.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혹시 중간에 말 끊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저께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주신문하고 이제 반대 신문 자체가 유영아 변호사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진술 조사를 받았던 게 정치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진실을 왜곡돼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는 평상시에 사람들 관계에서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위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허풍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직적인 상하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직원들을 다뤘을 때에 좀 강압적인 지시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나. 네네. 어제 무슨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니면 반대로 큰일 난다. 옛날에 큰일 났네 하고만 인용이 된 것 노승일 부장하고 전화통화했던 그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한편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혹시 또 허풍 같은 게 있나 이 질문을 그래서 한 겁니다. 네네. 당시에 뭐 녹음도 다시 한번 뭐 들어봐도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 들어올 때 거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 저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야 분리가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입국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안종범의 보좌관이 K스포츠 재단에 대응문건 2건을 주고 그 부분이 검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제가 혹시 어제 그 말 끊겼던 얘기를 질문했던 이유가 전에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나왔을 때도 노승일 부장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질문만 막 가버려서 얘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완용 의원이 청문하는 과정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랬나 노승일 부장도 큰 소리를 좀 쳐가면서 말대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질문 하나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승일 부장이 했던 얘기인데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패널들께 던지고요. 판례를 좀 보면서 먼저 해야죠. 어제 최순실 저격수 표현 뭐 어떻습니까? 최순실 저격수라고 표현을 여기 해놨는데, 그래서 했는데, 표현에 대해서 어때요? 그래서 하여튼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나왔지만 김 빠진 재판 왜 했는데, 어제 나와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은 박원호에게 그런 얘기 했었다. 삼성에 돈 먹으면 문제 없다. 뭐 이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삼성이란 원한 거대한 기업 권력이라는 측면도 있겠고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최순실은 사람을 이쑤시개처럼 이용하고 처분한다. 팽당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최순실 교육부에 15년간 도와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막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는데
꼬리뼈를 다쳐서 아파서 만나지 못해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이래서 노승일 부장하고 만나지를 못했고요. 박 전 대통령 출석을 했지만은 별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낙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낙서를 왜 했을까? 무슨 낙서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시호 씨,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이 또 구속 만기라고 하네요. 만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 중에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 항상 빨리 잘 쓰는 차재홍 교수. 예, 좀 지나친 상상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본인은 아마 동업자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자신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 신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는 동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권을 공동으로 창업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 재앙직 대통령이 대표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재앙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대통령이었다. 그 과거 절대 군주 시대에 보면 지문 국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최순실 씨는 내가 대한민국을 다 만들었다. 내가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네. 그 중에 일부인 교육부도 내가 도왔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 모든 자기하고 현안이 관련된 모든 뭐 이 교육부든 뭐 기재부든 무슨 부든 간에 내 입김이 안 닿는 데가 어딜 수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이까지 오는데,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나도 일조를 했다. 네. 거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오만한 권력서열 1위로서의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노승일 부장 잘 들으시고요. 이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 채점해 주세요. 누가 가장 점수를 받을 만한 발언을 했나.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그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절반의 진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가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부를 15년 딱 이 연도까지 특정해서요. 이걸 도왔다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과장, 허장성세, 거짓말이 50%.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하면 한 2000년부터 실세 아닙니까? 야당이 대표도 하고 대표했을 때는 그러면 박 2004년부터 대통령을 통해서 했죠? 교육부의 민원을 좀 본인이 해결해 주든지 이래 몇 개 도운 거 가지고 좀 이게 과장해서 도운 것처럼 네. 한 절반의 진실 정도로 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위원회도 있었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15년이라는 게 정유라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따지면 한 15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교육부 간판에 본인은 있었다. 최순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승마부도 만들어주고 이대에는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네. 교육 지원 사업도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받게 해줬죠.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뭐 자기 딸을 말하자면 공주로서 또 황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딱히 교육부로 하기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유라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만 네. 본인 스스로는 교육 내지는 교육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박근혜 파괴까지로 이어진 것이죠. 네, 상황 소장.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조 선생님의 국화협회서입니다. 아마도 왜 까마귀 왜 울죠? 이렇게 중요한 보니까 얘기라고. 서양원 소장 나올 때는 자동이에요, 이 자동. 문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꿈은 정유라 대학 입학 한 방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하. 교육부를 관리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초이 유치원을 90년대 중후반 압구정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치원 운영할 때부터 교육부와 관계를 하면서 잘 사바사바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15년간 교육부를 관리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최정유라의 대학 입시 때 한 방을 쓰기 위해서 네. 그런 뜻 아닐까요? 네, 김광덕 부장. 예, 어떻든 이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 한 바로 다음에 말한 말이 뭐냐면 근데 15년이나 도왔는데 딸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뭐 앞에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 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15년이란 말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말 같은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게 1998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말 한 게 정확히 언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년 가량 이상 네. 내가 그 여러 가지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교육부를 도와왔다 이런 뜻도 있고 네. 내가 또
이 유경재단 한 것도 나 교육부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유치원 경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교육부를 도왔는데 하여튼 내 딸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밝힌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는 교육부에 뭐 관련돼서 하는 거를 아까 말했지만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교육 파괴라 그랬는데 자기 도움을 안 되는 일을 한 걸 자꾸 도움을 준 거로 해석하는 그런 또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도 도움이 안 되게 한 건데 이화여대를 도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노승일 부장 지난번에는 판넬 준비 안 됐을 때 스스로 쓰려고 하는 걸 내가 송지현 앵커가 진행할 때 봤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래서 미리 지금 판넬을 준비했는데 네. 일단 5번의 패널 얘기 중에서 노승일 부장이 봤을 때 어느 패널 얘기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신 제일 제가요? 처음에 네. 차정원 교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승일 부장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2014년 3월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그 청담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처음에 면접을 봤었는데 예. 당시에도 저하고 면접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채대 총장이 자꾸 날 보자고 한다. 귀찮아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찮아 죽겠다.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부 15년 동안 한채대 총장이면 노승일 부장의 모교 총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15년간 내가 교육부를 도와줬고 딸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도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판넬에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하, 그럼 자기 과시용이 상당히 크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차지원 교수가 오늘 하여튼 뭐 5번 중에 첫 번째는 득점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어제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낙서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판넬에 준비를 해 주시죠. 그럴까요? 바로 좀 질문 들어갈까요? 의견 어느 분이 먼저 말해 주실래요? 먼저, 그러면은요, 이거 답하기 전에 그 노승일 부장이 어제 재판정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패널들도 이 답을 비교적 정답에 가깝게 쓸 수 있겠는데요. 재판정 분위기 좀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증인석에 앉고 왼편에는 검사 측, 그 다음에 검찰 측,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피고인 측이었었는데 네. 피고인 측에 앉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을 때 네. 어떠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반응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을 법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직접 대면한 적이 전에 있었습니까?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대면한 적은 처음인데 어저께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느낌은 어땠습니까? 박 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얼굴이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굴 말고 심정은 뭐 다른 심정은 없었어요?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이 법정에 왜 앉아있지?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법정에 앉아있지?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공분을 샀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전에 그 이전 두 번째 전인가 법정에서는 뭐 긴 시간 재판이 진행돼서 그런가 12시간 10분인가 진행됐을 때는 절고 있었다는 보도 나왔었는데요. 네. 변호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분위기가 어땠어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단은 저의 진술 조서가 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특검 등이나 검찰 조사했겠군요. 네네. 조사가 잘못됐다. 노승일의 진술 조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진술한 것이다. 저는 노 부장의 진술 조서도 잘못된 거다. 네네. 저는 아니다. 나의 진술 조서는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노승일 부장의 진술에 신뢰도를 낮추려고 무슨 사적인 걸 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뭐 이상하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또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내부의 방청객에는 어떤 분들이 온 것 같아요? 내부의 방청객에는 방청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많이 앉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 부장을 응원했던 방청객은 없었어요?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손짓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네네. 차분하게 대응해라. 네네 그렇게 손짓을 하신 분. 그러면 다수한테는 좀 소리 좀 들었겠네요. 네, 다수한테는 야유도 듣고 그렇습니다. 추가 얘기 좀 더 듣기로 하고요. 답변 어느 좀 하실래요? 박 전 대통령 거기서 그림 그린 이유는 저는 여기 제가 먼저 하죠. 고영신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뻔할 뻔짜다.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쓰려다가 어려워서 못 썼습니다. 써가지고 곤혹을 치르는데 오불관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 누가 와서 증언을 하고 뭐 하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뭐랄까 무시한다 할까 모른 체 한다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노승일 부장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저 노승일 부장의 그런 증언까지도 내가 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하느냐 네. 일종의 자존심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네. 무슨 저기 재단의 부장 얘기까지를 내가 이렇게 나와서 들어야 하는 게 참 그렇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냥 오불관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 오늘은 관자를 약자로 깔끔하게 쓰셨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 답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제가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 대통령이 이게 본인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면 이게 그림 그리고 딴 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내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건 최순실과 이게 그 노 부장님이 문제고 나는 이게 공무원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재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러니까 이게 딴짓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아가 내 대신 잘하고 있네. 예를 들어 유형아가 공격적인 질문 계속 던지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면 그거는 모양새가 안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대리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래 보입니다. 예, 제 오른쪽에 두 분은 뭐 다른 글씨가 제 눈에 보이고요. 예. 차지원 교수 혹시 또 비슷하나요? 어제 제가 오불간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고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한자를 썼군요.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불간을 쓰면 또 어. 시청자들에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 세 의미 안 분이 썼어요. 같은 얘기네요. 의미 안 썼어요. 그래서 오불간은인데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지금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무념무상인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근데 생각 없이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하나가 쓴 게 무념무상이죠. 예, 무념무상.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멍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졸면 지난번도 졸았다고 또 여러 군데 언론에 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시간 보내기 제일 좋은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때문에 무념무상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가 그림 그리는 거죠. 뭐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차지원 교수가 쓴 무념무상한 한자를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헝 모르니까 아, 예, 예. 밑에다 간혹 좀 알겠습니다. 한글로 좀 예, 예. 넣어주십시오. 노 부장은 나중에 답하시고 세영원 소장. 네. 저는 뭐 왜 그림을 그렸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거 신기복 선생님이 작곡한 얼굴이라는 노래인데요. 다 아시죠? 리듬은 어떻게 되나요? 멜로디는? 동그라미 노래군요. 그리려다 네. 무심코 노래는 시청률을 위해서 별로 다 네, 했어요. 네, 그만하시고. 그 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진실이 있습니다. 무심코 그리다 보면 제가 볼 때 그 진실, 공범을 뜻하는데 그 공범 삼성일까요? 최태민일까요? 최순실일까요? 아니면 정유라일까요? 그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예, 저는 그 기본적으로 변호사 얘기는 좀 심심하셨을 것 같다 그 시간에. 네. 예, 그래서 그림도 좀 그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와 별로 관련되지 않은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낙서에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한 건데 어떻든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비록 직접 핏줄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그 사촌 형부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네. 가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서 화가 잘 수준이지 그리고 화가 수준이죠. 예, 화가 전시회도 수준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예, 유화도 잘 그리고 그래서 JP를 닮았나 하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김종필 전 총재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로서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관저에서 혼밥도 먹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낙서와 이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네. 예,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은 노승일 부장은 이런 분야의 고정 패널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패널을 좋아할 것 같은데 판넬에다 썼으니까 판넬 한번 또 읽어주시죠. 내용 중심을 설명해 주시죠.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예. 오늘은 최순실 재판이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박근혜 측 변호인단도 그렇고 최순실 변호인단도 그렇고 최순실을 변호하기 위한 그 자리였었거든요. 오전 오후 다 모든 시간들이. 실제로 뭐 박 전 대통령 직접 질문이나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아예 주제 자체가 최순실 재판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그랬구냐.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저는 낙서를 할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어요. 요번에 네. 와서 알았었는데 상당히 호응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네.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어떤 한 페이지를 두고 이걸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옆에 이제 이영하 변호사한테 정치적 공세에 대한 이렇게 막 사인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로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 빼고는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법정에서 상대 측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했죠. 민주당 또는 뭐 검찰 등과 한편 아니냐는 식의 질문이 나왔다면서요. 지금 안민석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나왔나요? 질문이? 예, 질문 나왔습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했습니까? 정치하고 전혀 무관하다. 네.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그런 일이 지금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같이 가끔 이렇게 서로 뭐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님 만나서 네. 제가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제 자료를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님하고는 네.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네. 어디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느라고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노승일 부장님, 네. 이게 뉴스 프로가 아니라 이 뉴스와이드 어른용 팟캐스트거든요. MSG를 좀 쳐서 좀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진실을 얘기하시니까 분위기가 원래 진실을 얘기가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MSG 쳐주면서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나온 김에 질문 좀 더 하시고요. 누군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 부르겠습니까?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영 소장관 나온 김에 추가 질문 더 내가 하나 예, 해볼까요? 하십시오. 지금 가장 최순실 씨나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노승일, 고영태, 뭐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두 사람도 사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심이. 또 고영태의 그 녹취록인가 보면 뭘 딱딱딱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터트리면은 끝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었느냐. 네. 나는 지금도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영태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고영태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차은택이 차지했잖아요. 네. 차은택은 많은 부를 축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태는 그 과정에 불을 축적했습니까? 네네 고영태가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시켜주고 고영태의 자리에 차은택이 들어감으로써 차은택이 문화융성 단장인가 거기에 자리에 들어가고 창조경제 추진단장이었네. 예. 창조경제 추진단장 그다음에 외삼촌도 교육문화수석이 앉히고 그다음에 김종덕 스승도 이제 김종덕 장관도 앉히고 송성각 문화 콘텐츠 그쪽도 앉히고 그런 걸 보면은 고영태는 어떠한 사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와 최순실이 많이 다퉜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순실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요. 이거 어떠냐? 그러면은 고영태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너는 왜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너는 왜 안 하냐? 난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퉜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예.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할까요? 일단 들어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고영태 씨하고 이제 노승일 부장은 한때는 일종의 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폭로하고 이제 공익 제보를 잘한 또 이런 거에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양론의 평가가 있는데 결국에는 한때는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독일도 같이 따라가서 온갖 이제 힘겨운 이런 심부름까지 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어찌보면 최순실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막판에는 이제 어떻든 이거를 공개하고 폭로하고 이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평소에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망하고 뭔가 이 돌아서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최순실 씨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결정적인 계기는 없었습니다.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당신이 월급도 깎고 하니까 이걸 폭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최순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권력형 비리를 느꼈고. 네.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접했을 때는 그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체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에 꼭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9월 중순 아니요 말일경에 네. 한국에서 있었던 데이비드 윈이 돌아와서 최순실 회장이 노 부장님을 한국으로 보내라 그런다.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이제 다 스캔을 해서 제가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노승일 부장님이 정유라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 네. 최근에 정유라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을 보시면 노승일 부장이 볼 때는 그게 합당한 사유인지 네. 어떻게 그 영장 기각을 바라본 소감하고 실제 영장 기각이 된 배경에는 정유라가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일관되게 재판정에서 나는 잘 모른다, 엄마가 시켰다, 심지어는 개명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리고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것도 엄마가 시켜서 자기 모른다는데 근데 실제 덴마크에서 독일로 명품 거리에 쇼핑도 하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정유라는 정말로 구속할 사유가 없는 것인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소감하고 정유라와 관련해 정유라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유라도 최순실과 같이 이런 국정농단이라든가 재산 도피라든가 이런 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는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정유라 입국에 대해서는 이경재 변호사 쪽 동북아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고요. 정유라가 입국해서 인터뷰했을 때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구속돼 있고 모든 죄를 엄마 쪽에다 몰고 나는 정말 모른다. 엄마가 사인하라서 했고 엄마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뭐 검찰 측도 구속영장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좀 미비된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령 작년 2016년 국정감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대한승마협회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정유라가 해외에서 훈련했다고 해서 훈련 확인서가 들어왔었어요. 네, 훈련 확인서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 친구가 거기에서 훈련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선수는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국가대표로서 훈련을 했다라고 확인서를 보내면 협회에서는 뭘 지급하냐면은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가장 간단한 건데요. 대한승마협회에서 정유라에게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지급했는지만 네. 확인되면은 그 문서 자체가 허위 문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잘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재청구를 꼭 해서 필히 구속까지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한두 분 질문 준비하시고요. 제가 정유라 얘기 나온 김에 한 두 가지쯤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하나는 정유라 엄마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때는 엄마를 등지고 밖에 나가서 혼자 산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나는 엄마 없던 걸로 하자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머님 하면서 아주 존댓말 깍듯이 하는데 네, 네. 정유라의 어머니에 대한 심정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는 엄마가 구속돼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예. 차라리 엄마가 오래 형을 살았으면 좋겠다. 에이? 왜? 그렇다고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어. 네.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게 그게 엄마였는데 엄마가 구속돼 있고 그럼 엄마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래도 네. 엄마하고 딸 간에 그런 정도 생각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그동안에 정유라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팩트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정유라가 아주 정말 100%의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네. 그중에 일부는 철부지가 하는 행동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네, 네. 정말 정유라가 그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예, 그 친구는 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면도 있어요. 아하. 예,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은 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철부지 쪽으로 네, 없다. 네.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저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혹시 그 노승일 부장이 챙기고 있을 때 네네. 노 부장보다도 머리에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다른 분 질문 좀 주시죠.
아니 제가 준비했던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그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왜 그때 그 판도라에 놓으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유라는 얌체볼 같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네네. 늑비공 같은 친구라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돌아서 하는 걸 감아보면 앞서 우리 그 노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영악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좀 뜬금없이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양새는 지금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은 정유라가 일관되게 단순하게 대답한 게 엄마가 다 했어요. 전 몰라요. 엄마가 다 했어요. 전 몰라요거든요. 만약에 정유라가 여기에서 검사가 다른 질문을 던져서 다른 대답을 요구를 했었다면 이 친구가 가려던 이 일관되게 가려던 이 언행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정유라가 입국해서 억울하다, 오해를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면서 멈칫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 친구 다음 말은 빨리 해결하고 난 빨리 독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본인도 거기서 멈칫했었고 삼성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 얘기에서도 좀 얘기하다가 좀 멈칫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실토를 할 뻔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검찰에서 좀 조사를 했을 때 좀 다방면으로 좀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그 정유라 씨를 사실 그 특검에서 데려오고 싶을 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정유라를 이용해서 최순실의 입을 좀 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잖아요. 네네. 그걸 본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정유라 딸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정유라는 진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엄마만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나요? 엄마가 자신에게 지금 보내는 애정만큼 네. 지금 뭐 말할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것이 그 자신의 공공스러운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 네. 진짜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강렬한지 네네. 그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좀 궁금해요. 최순실은 정유라를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유라는 거기에 최순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있으면서 엄마가 삼성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엄마가 원하는 말도 안 타고 그다음에 엄마가 좀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단 한 번도 쿨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전욱 변호사. 옛날에 그 고영태하고 뭐 포장마차를 차리는데 이름을 뭐 국정농단 비선실세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이게 그 꿈이 변화 없습니까? 지금은 그 국정농단 비선실세는 제가 그 특허 상을 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을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청문 횟집을 열어서 청문 횟집. 라이센스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 가벼운 질문 하나. 그 장시호 씨도 아나요? 장시호 씨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군요. 왜 제가 그 장시호 씨가 내일 이제 구속 만기가 돼가 내일 석방이 되는데 네네.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또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장시호든 정의라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장시호는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력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2의 태블릿도 갖다 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정유라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널 더 준비해 주십시오. 어제 그 노승일 부장 발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 보고 화를 내면서 최순실스럽다라고 했습니까? 최서원스럽다고 했습니까? 보도가 두 종류로 나 있던데. 네, 최순실스럽다라고. 최순실스럽다. 네네. 그래서 개명 이름으로 최서원이라고 일부 네. 보도가 났군요. 네네. 뭐 답을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혹시 패널 중에서 들은 생각 있는 분 먼저 들을까요? 없으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먼저 그러면 자리하면 들으면서 좀 보기로 하죠. 예.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혹시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도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강압 특검이 수사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피청구인이 문의에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건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네. 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아마 노승일 부장님이 법정에서 최순실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봤는데 평가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라면요 최소한 이게 진실, 공소사실과 관계되는 핵심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이나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이런 이게 질문을 변호사가 던지고 있으니까 변호사나 이게 최순실이랑 무슨 수준 차이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정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옛날에 이게 최순실 이쑤시개처럼 계속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최순실이랑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네. 이런 의미로 이게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저는 추측합니다. 네. 저기 그림에 노승일 부장 스타일 좀 닮았나요? 아까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서영원 소장. 네. 저는 적반하장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노승일 부장이 답답하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노승일 부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이거 아마 최순실스럽다의 원조는 아마 우병우스럽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병우스럽다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원래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왜곡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본질을 오히려 호도한다. 예, 그래서 고영태 씨 문제도 고영태 씨의 국정농단 폭로가 아니라 최순실과의 치정이라든가 불륜 문제로 했던 것처럼 어제 노승일 부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공공한 생활이라든가 내지는 주변적인 가정사라든가 이런 걸 본말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 그게 아마 최순실스럽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저도 비슷한데요. 품위. 예,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저질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 네.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본질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개인의 무슨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품위가 없네.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걸로. 이렇게. 네, 차재원 교수. 예, 경제학 용어에 커플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동조화 현상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 의존 관계가 큰 나라는 이 경제적으로 지배력이 강한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최순실 씨를 열심히 변호하다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최순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최순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로서의 이 변론을 하는 측면과 또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자신과 지금 일치시키면서 너무 최순실답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과연 변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너머까지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승일 부장께서 약간 좀 헷갈리면서 최순실 씨를 빙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위기라든가 의뢰인의 사정에 딱 맞춰가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요. 김강덕 부장. 제가 어저께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우리 노승일 부장을 저희 공격 비난을 하면서 두 가지 점을 거론한 거 아닙니까? 좀 사생활 거론하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발할 수 있는 이런 공격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 있는 또 방편은 뭐냐 하면 최순실스럽다. 최순실 씨는 주로 이제 고영태 씨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기 때문에 바로 최순실스럽다. 그리고 또 최서원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로 즉각 방어를 했는데 어떻든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을 어떻든 상당히 잘하셨네요. 보니까. 네, 보니까 5분이 의견이 특별히 다른 건 아니네요. 약간 이제 초점은 달라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은 어느 쪽으로? 이번에는 차재원 교수님. 아까는 누구였었죠? 네, 빙의. 오늘 차 교수가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추가해 주시죠. 네, 최순실은 본인하고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는 직원이 이제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팽을 시키면 그 직원을 거짓말로 매장을 시킵니다. 과거에 제가 돈을 훔쳐갔었어. 네. 꼭 돈이 문제가 돼요. 과거에 제가 돈을 훔쳐갔었고
내가 물건을 얻다는데 제가 뭘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매장을 시키거든요. 네. 고영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태한테 최순실이 고영태한테 미르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환 총장하고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고영태가 네. 만나게끔 해줬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미르 전 사무총장이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녹음을 한지는 몰랐고 최순실은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미르 전 사무총장하고 고영태하고 나한테 5억을 요구하더라. 네. 미친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그 최순실한테 얘기를 들리는데 네. 네가 한 얘기 오늘 만나서 한 얘기 맞냐 그랬더니 아니다. 둘이 동기 친구죠? 네, 고영태랑. 네, 네. 평상시 반말하고 지내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이게 와전이 됐는데요. 고영태, 노승일, 이성환이 짜고선 자기한테 5억을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최순실은 항상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매장을 시켜요. 자, 보면은, 제가 최순실스럽다는 뭐였냐면요. 최순실은 분명히 그날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이경자 변호사가 저한테 막 질문을 던지는데, 예. 최순실이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최순실스럽다. 그래서 차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링이 아바타가 여기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판넬에도 나와 있는데 어제 상대 변호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질문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재판중 가장 어이없었던 변호인의 질문. 네,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사생활 얘기가 가장 어이없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역공을 하니까 왜 사생활 가지고 문제를 허시키려고 하냐라니까 추가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재판장님께 말씀드렸고, 네. 재판장님이 이제 걸러서 이제 질문하라고 그랬고, 네. 다음에는, 정유라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유라의 진술서에 의하면 노승일 부장이 2015년 10월 30일경 이사를 갈 때, 본인이 그들은 이사를 가고 본인은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네. 훔치려고 했다. 그래서 정유라가 가서 아저씨 이 노트북 아저씨 거 아닌데 왜 아저씨가 이걸 숨겨놓으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정유라랑 어떠한 2015년 9월 25일 이후부터 정유라랑 어떠한 답변도 소통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저에게 노트북을 달라고 했던 건 신주평이고 예. 정유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은 제가 독일에 들어가기 전에 고영태가 저에게 일단 가서 쓰라고 해서 노트북을 전해준 거고 예. 그 노트북은 제가 반드시 고영태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노트북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신주평한테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 돌아가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최 회장님하고 다시 통화하고 연락을 드릴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고영태한테 전화를 했죠. 노트북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주고 와라.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되게 황당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코어 스포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폭스바겐 골프와 투아렉을 샀는데 네. 노승일 부장이 원래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불러서 돈을 횡령하지 않았냐. 예.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랬더니 최순실 여러 가지 신뢰 이제 노승일 부장의 진술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려고 이쪽 저쪽으로 사적인 것을 왜곡시키려 찔렀군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영수증하고 다 모든 게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재판하고 차원을 넘어서 큰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검찰에 맨 처음 소환이 돼서 조사에 참고인으로 갔던가요? 했던 게 네,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25일 근무력부터 갔어서 네. 최근에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 또 구속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 아니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판단했던 했던 부분이 어느 대목이 있었습니까? 일단 검찰 수사 갔을 때는 저는 모든 걸 다 밝히려고 갔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려고 검찰에 갔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7층에서도 오라 그러고 10층에서도 오라 그랬었어요. 검사님 두 분이. 근데 들어가서 이제 그 검사님이 이제 정말 수사를 하실 건지 마실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시간 반 동안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실을 말하면서 풀었던 거. 예. 네. 그 마지막 자리하면 보고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 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아무래도 당면한 과제가 일단 그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2차 영장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걸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2차 영장을 만약에 기각된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는 이제 뭘 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앞서 우리 노승일 부장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뒤에 이 많은 재산과 이 자유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짧게. 2차 영장 당연히 준비하겠는데. 당연한 거겠죠. 하나는 아기를 데려와서 어떻게 키울 건가. 아기. 예. 우선 지금 당장은 아기에 대한 그 애착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 너머 중에서 무슨 재산 상속 얘기를 서양호 소장은 써놨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몰라야 할 것만 콕 찍어서 모른다고 하는 정유라 정말 모를까요? 제가 아주 영악한 사람 같아서 지금은 재판은 재판이고 최순실 씨와 재산 상속을 분할하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덕 부장. 네, 저는 나도 엄마다 이거를 강조하는 전략을 위해서 딸을 빨리 귀국시켜가지고 그게 하나의 불구속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전략을 펼 거로 보입니다. 아들이 아들이. 아들. 딸은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고요. 예, 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났나요, 그새? 전혁 변호사. 저도 그 아들이 중요한 게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한 게요. 범죄가 소명이 됐어요. 업무방해. 근데 이미 증거가 충분해서 증거인멸이 없다. 딱 이 도조련만 문제였는데 도조련은 아들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승일 부장 답을 듣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다. 예, 출국 준비, 독일행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송전 앵커가 진행할 때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게 지금 노승일 부장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현충일 62회째 현충일이었는데 정말 이제 현충의 대상을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그동안에는 호국영령 쪽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공헌해왔던 사람들 또 애국의 개념이 어느 특정 집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파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서 가자는 그런 쪽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한 절반의 진실 정도로 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위원회도 있었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15년이라는 게 정유라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따지면 한 15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교육부 간판에 본인은 있었다. 최순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승마부도 만들어주고 이대에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사업도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기 딸을 말하자면 공주로서 또 황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딱히 교육부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유라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만 본인 스스로는 교육 내지는 교육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박근혜 파괴까지로 이어진 것이죠. 네, 서양호 소장.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조 선생님의 국화협회서입니다. 아마도 왜 까마귀 왜 울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서양호 소장 나올 때는 자동이에요, 자동. 이 문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꿈은 정유라 대학 입학 한 방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로 관리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초이 유치원을 90년대 중후반 압구정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치원 운영할 때부터 교육부와 관계를 하면서 잘 사바사바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15년간 교육부를 관리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최정유라의 대학 입시 때 한 방을 쓰기 위해서. 예. 그런 뜻 아닐까요? 네, 김광덕 부장. 예, 어떻든 이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 한 바로 다음에 말한 말이 뭐냐면 근데 15년이나 도왔는데 딸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뭐 앞에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 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15년이란 말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말 같은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게 1998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말 한 게 정확히 언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년 가량 이상 네. 내가 그 여러 가지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교육부를 도와왔다 이런 뜻도 있고 네. 내가 또 이 유경재단 한 것도 나 교육부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유치원 경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안 생긴다 아니면 반대로 큰일 난다. 옛날에 큰일 났네 하고만 인용이 된 것 노승일 부장하고 전화통화했던 그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네. 한편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네. 혹시 또 허풍 같은 게 있나 이 질문을 그래서 한 겁니다. 네. 네. 당시에 뭐 녹음도 다시 한번 뭐 들어봐도 아시겠지만은 네.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 들어올 때 거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 저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야 분리가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입국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안종범의 보좌관이 K스포츠 재단에 대응문건 2건을 주고 그 부분이 검찰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네. 제가 혹시 어제 그 말 끊겼던 얘기를 질문했던 이유가 네. 전에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나왔을 때도 노승일 부장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질문만 막 가버려서 얘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완용 의원이 청문하는 과정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랬나 노승일 부장도 큰 소리를 좀 쳐가면서 말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질문 하나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승일 부장이 했던 얘기인데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패널들께 던지고요. 예, 판례를 좀 보면서 먼저 해야죠. 어제 최순실 저격수 표현 뭐 어떻습니까? 최순실 저격수라고 표현을 여기 해놨는데, 예. 그런데 표현에 대해서 어때요? 그래서 하여튼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나왔지만 김 빠진 재판 왜 했는데 어제 나와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은 박원호에게 그런 얘기했었다. 삼성에 돈 먹으면 문제 없다. 뭐 이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삼성이란 원한 거대한 기업 권력이란 측면도 있겠고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란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최순실은 사람을 이쑤시개처럼 이용하고 처분한다. 팽당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최순실 교육부에 15년간 도와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막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는데 꼬리뼈를 다쳐서 아파서 저격수라고 되어 있네요. 노승일 부장.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승일 K스포츠 재단 전 부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근무는 하고 있죠? 예, 현재 근무는 하고 있고요. 보직은 좀 바뀐 겁니까? 보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못 받는. 그러니까 그냥 직함을 그냥 노승일 부장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제작 운영한 정강춘 전 이사장인가요? 네, 정동춘 전 정동춘, 이사장. 예, 그 이사장이 뭐 계좌를 뭐 봉쇄해가지고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월급은 못 받고 있지만 그대로 부장이다. 네, 맞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전반적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순실 변론을 하러 그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유영아 이경재요. 두 분 다 최순실 변론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나온 거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그 모함을 하는 누가요?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네. 인신공격과. 인신공격. 예, 비방하는 그런. 발언들이.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혹시 중간에 말 끊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저께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예.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주신문하고 이제 반대 신문 자체가 유영아 변호사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진술 조사를 받았던 게 정치하고 예. 결탁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진실을 왜곡돼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는 평상시에 사람들 관계에서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위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허풍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직적인 상하 관계인데요. 예. 거기에서 직원들을 다뤘을 때에 좀 강압적인 지시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나. 네네. 어제 무슨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문제가 교육부를 도왔는데 하여튼 내 딸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밝힌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는 교육부에 뭐 관련돼서 하는 거를 아까 말했지만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교육 파괴라 그랬는데 자기 도움을 안 되는 일을 한 걸 자꾸 도움을 주는 거로 해석하는 그런 또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도 도움이 안 되게 한 건데 이화여대를 도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노승일 부장 지난번에는 판넬 준비 안 됐을 때 스스로 쓰려고 하는 걸 내가 송지현 앵커가 진행할 때 봤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래서 미리 지금 판넬을 준비했는데 네. 일단 5번의 패널 얘기 중에서 노승일 부장이 봤을 때 어느 패널 얘기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신 제일 처음에 제가요? 차정 교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승일 부장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2014년 3월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그 청담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처음에 면접을 봤었는데 예. 당시에도 저하고 면접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채대 총장이 자꾸 날 보자고 한다. 귀찮아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찮아 죽겠다.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부 15년 동안 한채대 총장이면 노승일 부장의 모교 총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15년간 내가 교육부를 도와줬고 딸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도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판넬에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하, 그럼 자기 과시용이 상당히 크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차지용 교수가 오늘 하여튼 뭐 5번 중에 첫 번째는 득점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어제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낙서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판넬에 준비를 해 주시죠. 그럴까요? 바로 좀 질문 들어갈까요? 의견 어느 분이 먼저 말해 주실래요? 먼저, 그러면은요, 이거 답하기 전에 그 노승일 부장이 어제 재판정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패널들도 이 답을 비교적 정답에 가깝게 쓸 수 있겠는데요. 재판정 분위기 좀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증인석에 앉고 왼편에는 검사 측, 그 다음에 검찰 측,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피고인 측이었었는데. 만나지 못해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이래서 노승일 부장하고 만나지를 못했고요. 박 전 대통령 출석을 했지만은 별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낙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낙서를 왜 했을까? 무슨 낙서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시호 씨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이 또 구속 만기라고 하네요. 만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 항상 빨리 잘 쓰는 차지용 교수. 예, 좀 지나친 상상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본인은 아마 동업자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 신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는 동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공동으로 창업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 재앙직 대통령이 대표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재앙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대통령이었다. 그 과거 절대 군주 시대에 보면 지문 국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최순실 씨는 내가 대한민국을 다 만들었다. 내가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네. 그 중에 일부인 교육부도 내가 도왔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 모든 자기하고 현안이 관련된 모든 뭐 이 교육부든 뭐 기재부든 무슨 부든 간에 내 입김이 안 닿는 데가 어딜 수 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이까지 오는데,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나도 일조를 했다. 네. 거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오만한 권력서열 1위로서의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노승일 부장 잘 들으시고요. 이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 채점해 주세요. 누가 가장 점수를 받을 만한 발언을 했나.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한마디로 그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절반의 진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가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부를 15년 딱 이 연도까지 특정해서요. 이걸 도왔다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과장, 허장성세, 거짓말이 50%.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하면 한 2005년부터 실세 아닙니까? 야당 이게 대표도 하고 대표했을 때는 그러면 박 2004년부터 대통령을 통해서 그랬죠? 교육부의 민원을 좀 본인이 해결해 주든지 이래 몇 개 도운 거 가지고 좀 이게 과장해서 도운 거